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어떤 뉴스가 포털과 주요 언론에 장식이 되고 있는지, 사실은 여러분들 운전하시거나 작업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제대로 검색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만 해도 일하다가 운전하다가 궁금한데 이건 뭐 텍스트를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음성 지원 누르면 목소리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지도 않고 여러분의 음성 지원 뉴스 브리퍼가 되어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오후 2시 44분 현재 다음 볼까요? 다음 일단 뭐 메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실종자 가족들 독도 헬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 사고와 관련해서 펑소리 후의 추락 영상을 봤다. 이거 어디서 봤는지 어떤 영상인지 궁금한데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펑소리가 났다. 이 사건 사고 기사에서요, 여러분들 의성어, 의태어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팩트를 원초적으로 전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형용사, 동사는 기자가 자의적으로 골랐어. 근데 펑, 팍, 푹 뭐 이런 거는 훈민정음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 덕분에 우리가 그거 아니면 못 쓰는 특정한 소리에 아주 가까운 그런 표현들이에요. 펑, 팡, 픽, 뽁 이게 아니라 펑 이란 소리, 폭파가 있었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얘기해줘. 자, 그러면 사고의 경위를 풀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지금 단서가 뜬 거예요. 근데 이걸 KBS가 감췄다는 거 아니야. 이거 자세하게 제가 다뤄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사실은 KBS 좀 혼 좀 내려고 오늘 작정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일 정상이 갈등 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만났대. 요 아베, 진따로.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10여 분 정도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아세안 동남아 국가들과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지역 정상회의체잖아요. 여기서 한 10분 정도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11분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 만남 자체가 양국에 주는 시그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흘려볼 사안은 아닙니다. 이것도 시간이 되는 대로 자세하게 좀 어떤 의미인지 풀어드릴게요. 제가 국제정치학을 조금 들여다봤잖아요. 네, 제가 고발만 계속 무식하게 하니까 저는 무식해서 고발한다고 그럴까봐 제가 박사학위를 땄지 않습니까? 네, 국제정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 도움될 수 있도록 풀어드릴게요. 나중에. 자, 박찬주. 지금 뭐 박찬주가 실시간 이슈 검색어 4위야. 근데 아까 계속 1위였잖아요. 와, 진짜 코미디언이네요, 박찬주. 정말 박찬주 화이팅. 황교안 화이팅. 막 지금 뭐 엄청나게 응원의 댓글들이 SNS에 넘쳐나고 있어요. 박찬주 화이팅, 황교안 화이팅. 뭔 소린가 봤더니 박찬주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정말 이 군부 독재의 잔존 세력이 여전히 이 군부 내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야, 앞으로 이게 군 개혁이 정말 절실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 알게 됐어. 박찬주 덕분에. 다른 하나는 이런 박찬주를 영입대상 1호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자한당과 황교안의 두뇌 정돈 상황을 알게 됐어. 군부의 어제와 오늘 계속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 하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군부를 찬양하는 신군부의 베이비 박찬주 같은 문제아를 영입대상 1호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자한당의 속성과 한계, 그리고 황교안의
두뇌 상태. 김정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박찬주 같은 사람이 결국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촛불 혁명을 탱크로 압살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17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다 우리가 몰살될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이은미 노래 듣다가 우리 탱크에 깔릴 뻔했다고요. 천안문 사태 멀지도 않아. 80년 광주 학살이 광화문에서 일어날 뻔했다고요. 실제로 그냥 도상훈련이 아니라 부대마다 다 체크해가지고 동원 가능한 군인과 탱크 수 그리고 어떤 길로 와야 되는지를 실제 지휘관이 아니면 실제 이 구테타 주도 세력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으면 몰랐을 정도의 매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통진당은 그냥 몇 소리 남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몇 소리 했다가 국회의원 여러 명이 날아가고 당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근데 얘들은 실제로 어떻게 장악할 건가, 국회를 어떻게 장악하고, 촛불을 어떻게 밀어버리고 학교, 언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심지어 계엄령을 국회에서 철회하도록 입법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정치인들을, 신병을 어떻게 체포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논의까지 다 했다니까요. 그게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냥 북한이 남침할 경우 사회혼란을 대비해서 그냥 한 건 줄 알았잖아요. 위수령 수준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날 어떻게 공중파 한 군데도 중계를 안 하냐. 저희 고발뉴스가 해드렸잖아요. 근데 노란 딱지 붙이더라고. 유튜브에. 헐. 자,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저 군부의 저 박찬주 같은 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검찰에서 이게 국회 차원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서 실제로 알려진 날보다 훨씬 더 전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검찰이 작성 담당했던 자들의 진술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검찰이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모자 미국으로 톡혔다고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그 핑계로 해서 안 한 거야. 그래서 알리려고 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검찰의 이런 극악무도한 생각이나 군 일부 구테타 모의 주도 세력의 생각이랑 검찰의 생각이랑 똑같기 때문에 사법 처리 안 했다는 거지. 자기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개쓰레기로 보이니까 탱크로 밀어야 될 대상이야. 똑같이 자기들이 봐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생각을 하는 군 계엄 모의 쿠데타 주도 세력의 형이야, 박찬주는. 그리고 솜방망이 저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봐준 검찰의 형이야, 황교안은. 지금 검찰에서 일어나는 윤석열 치하 검찰에서 일어나는 조국 관련 수사 양상과 정확하게 쌍둥이잖아. 데칼코마니. 그게 바로 쿠데타 모의에 대한 처벌이 미진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상층부에 바로 박찬주와 같은 정치적 군인 그리고 황교안과 같은 정치적 검찰이 있었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박찬주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양반이 오늘 기자회견 씩이나 지가 뭔데 하면서 군인권센터 소장, 이 양반이야말로 박찬주의 아킬레스를 이른바 갑질, 공관병이라고 하죠. 갑질을 고발하고 이번에 군사 쿠데타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완벽한 준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한 이 박찬주한테는 이중으로 미운 놈이지.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뭐라고 했냐. 기자회견 중에 깜짝 놀랐어요. 삼청교육대 가야 될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신군부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박찬주 같은 자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잠시 뒤에 얘기할 건데 이철이, 표창원 이런 사람들 너무 아니에요. 쿨하게 떠나겠대. 신군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왜? 그렇지 않은 상대방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잖아. 삼천교육대 그늘,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어마어마해요. 삼천교육대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신군부가 계속 집권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정치하겠다고 뛰어들어가가지고 안이하게 해보니까 너무 힘들던데요? 라고 뛰쳐나가면서 쿨하게 퇴장하겠대. 국민들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날이 그 돈 생기고 백 생기고 권력 명예 생기는 국회의원 자리를 이렇게 아이고 버리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마마 이런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이철이, 표창원 씨.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자, 뉴스 브리핑.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 등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게 다 조국 민정수석 관련된 정치 공세 차원의 기사였는데 뭐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부시장 부산시 옷 벗었잖아요. 이런 거는 정광석화 열나 빨리 압수수색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경원 저 5차 고발 들어갔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정말 의혹투성인데 전혀 조사 안 하고 있잖아.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 국민이 무서우면 생색은 내겠다. 나 같으면 최소한 기회적 중립이라도 맞추겠다. 그냥 얼레벌레 설레설레 압수수색 하더라도 그냥 압수수색 하는 척은 하겠다. 서류 한 장 들고 나오더라도 그조차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국민들이 개돼지처럼 보이겠어요. 박찬주처럼 촛불만 들고 있고 세월호 배지만 달고 있으면 다 밀어버리고 싶겠지. 지난 주말에 전 절도하는 줄 알았어요. 세월호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 세월호 유가족의 이름으로 직접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그런데 저는 여의도 중계하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우리가 의리가 있잖아요. 배신하면 그거는 개돼지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우리 다 모두. 그죠? 함께 하기로. 진실을 밝혀주기로.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마침 우리 공화당, 우공당 거기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했더라고요. 한 2,000명 정도 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면서 온갖 욕설을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퍼붓는 장면을 봤어요. 이상한 손가락질, 뻑큐 손가락질 하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동시에 고통스럽고 죄송했습니다. 그걸 중계를 하려다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세상입니다. 수사 안 해주니까 세월호 진실에 대해서. 그런데 검찰이 뭐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 됩니다만은 이거 보십시오. 정광석화 금융위 압수수색. 금융위만 한 게 아니네. 요거 제목만 볼게요. 제목만 쭉쭉 볼게요. 홍정욱 전 의원 따님 어마어마한 마약을 가져왔는데 지금 뭐 부모 입장에서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경심 여사 지금 옥중에 계신데 자녀들까지 영장을 쳐서 감옥에 가둬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사태가 지금 계속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저 빨리 재판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상황이야. 구속시켜놨으면 이런 얘기 안 할걸요. 정말 아직도 우리는 삼천교육대 아마 저는 삼천교육대면 앞줄에가 있을 거예요. 세상이 안 바뀌었다면. 하지만 삼천교육대는 계속되고 있다. 나경원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대.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가 종료됐어요. 당장이라도 영장을 칠 수 있는 수준. 네, 조사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종의 압박이 들어온 것 같아요. 나경원. 그래서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무슨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뭐 이런 식의 헛소리를 또 검찰에 제출했겠죠. 검찰은 이미 조사가 끝난 걸로 저는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경찰이랑 검찰 불려다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정보가 빠릅니다. 다 열심히 해서 조사는 끝난 상태야. 다만 상부의 판단만 남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검찰은 정치 몰입애랑 또 잘 통하죠. 이렇게 이런 내용들 대체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사회면으로 딱 넘어가면 이 페이지로 군인권센터에서 박근혜 청와대 계엄령 문건 관여 추가 정황이 있다. 이거 무슨 말씀인가 하실 텐데, 이 계엄령 문건을 여태까지는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이 마사지 해준, 확인해준 결과입니다. 검찰은 의심스러우나 청와대 연루설이 의심스럽긴 하나 증거가 없다 해서 그냥 조현천이 도망가 있으니까 기무사령관이 그냥 기소 중지해 놓은 상태, 수사 중지. 충분히 할 수 있죠. 마치 저들이 지금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최성해라고 하는 동양대 총장이 어디 도망갔어. 그래서 조국 수사 안 할래 하나도, 이런 상태랑 똑같아요. 근데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가시냐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엄령 문건에 관여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 지금 총 11번의 계엄령 관련 문서가 작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쭉 보고 대상이 직접적으로 청와대 안보실장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NSC 안보실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범죄 혐의를 씻기 위해서 계속 바꿔. 이게 은폐 조작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이렇게 바꾸라고 했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검찰은 다 알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국가안보실 책임자가 누굽니까? NSC 책임자.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당시 거리 상태니까, 그렇죠. 국회 국무총리로서 대행을 하고 있던 황교안한테 다 보고됐다는 거죠. 근데 황교안은 계엄령의 계자도 안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저들은 하는 얘기가 나는 몰랐다, 무능했다, 바보다, 쪼다다. 근데 바보도 그렇습니다. 용서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서로 바보라도 관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볼까요? 미국 역사학자들이 IOC가 도쿄올림픽에서 5.19 금지해야 된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마라톤은 도쿄가 아니라 저 북쪽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뭐 똥물 수영장에다가 5.19까지 금지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가 하면 방사능 오염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과감하게 올림픽 출전 거부하면 안 될까요? 선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따라올 것 같은데. 그죠? 좀 이런 거 좀 파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미 그 정도 이상의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대한신당 관련해서 뭐가 떴네.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 대한신당, 김정현, 뭐 지금 막 저도 보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쭉 있네. 박지원, 장병환, 장정수. 제가 요거를 지금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 얘기인데, 홍석현 얘기하려고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홍석현 한반도 평화 만들기 이사장.
성낙인 전 서울대총장, 박영수 특검 3인 공동대표 체제로 내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홍석현을 옹립할 것이다, 저 신당에서 그런 관측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도와 관련해서 만나가려 하고 있으나 아직이다,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신당의 큰형 정대철 씨라면, 정대철 전 평화당 고문이 홍석현 씨 등을 접촉을 해왔어. 내가 알아, 제가. 근데 홍석현 씨가 누구예요? 네. 지금 현재 전체 범삼성가의 관리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재용이 만약에 구속되면 전 삼성, 범삼성 어떻게 되죠? 삼성 있잖아요. 삼성. 중앙일보 그룹이 있어요. 한 30여 계열사 있어요. 보강 피닉스 그룹.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신세계도 그쪽이지. 그런가 하면 신라그룹, 신라호텔 그룹.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다 이름을 대면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이게 다 범삼성가야. 이게 GDP의 거의 한 40% 넘죠?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육박해요. 그 자본의 키맨으로 홍석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반도 평화 만들기 통일 이니셔티브에 계속 지금 문재인 정부가 껴주고 있는데, 이 홍석현은 이미 대한민국을 돈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돈으로 금권 쿠데타를 했다가 저만 전과자 만들고,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노회찬 형님만 전과자 만들고, 자기들은 손에 지장조차 제대로 찍지 않고 무혐의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시는 사실 공적 책임의 영역에서 활동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꿈을 살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대한신당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비판을 해드릴 텐데요. 홍석현과 JTBC, 중앙일보 원하잖아요. 그럼 누가 생각나요? 손석희 사장이 요새 이상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석희와 홍석현의 함수는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장 깊게 취재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음란물 관련해서 이거 너무나 솜방망이 쳐버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네요. 이 정도가 이 시각 들어오고 있는 뉴스고요. 미디어 오늘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언론계 뉴스들이 속보로 떠요. KBS 독도 구조 헬기 영상 해명이 석연치 않은 이유. 요거는 제가 잠시 뒤에 KBS의 해명을 짚어드릴게요. 그 다음 요거 MBN이 지금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회사 임직원 명의로 대출받아서 차명으로 자본금을 충당했다라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파악을 했죠. 이 수사가 남았는데, 거의 이제 MBN의 방송사업자 제어가 내년 4월에 종편에 다 이제 제어가 들어가는데, MBN은 이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죠? 여세를 몰아서 채널A, TV조선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번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 삼성 엑스파일 변호인이잖아요. 한상혁 변호사. 그분의 성품을 잘 압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응원해야만 법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해도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가처분 그리고 또 행정소송 심판할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제어가를 통해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3, 4년 정도 소송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매체를 유지하면서, 더구나 종이 매체가 있잖아.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등으로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조국 때도 보니까 방송에서 엄청나게 조지고 검찰에서 불러대니까 나쁜 놈이네 라고 넘어가던데? 라는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승리의 경험. 저들 수구 기득권 매체들은. 그럼 또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처벌받지 않은 나쁜 짓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방통위에도 할 텐데 겁나겠죠. 방통위에 있는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쓰레기 언론 믿지 말고 옳은 일 하는 사람 지켜줘야 된다. 다소 일흥, 그야말로 흠결이 있더라도 흠결은 흠결로서 봐야지.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 우리가 염원하는 그를 대신해서 하려고 했던 일 자체가 부정당하면 안 되겠다. NBA는 지금 악몽의 8부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새로운 개혁적인 한상혁 사장 체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과거 MB 때 방송통신위원회랑은 달라요. 이게 기본적으로 규제와 동시에 사업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규제만 가지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반쪽짜리가 되어버리는 상태고, 나아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는 또 거기서 옛날에 무슨 뉴라이트 쪽 학자 출신들이 그나마 제대로 하려고 하는 방송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방송통신심의, 방통심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지와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진숙, 세월호 질문을 했어. 오늘 기자가. 그랬더니 답변을 거부했어. 이진숙은 대전 MBC 사장으로만 남고 싶은 거지. 근데 자꾸 우리는 포장지를 벗기고 실체를 보여드려야 된다. 이진숙 씨가 바로 4.16 당시 그 문제 많던 MBC 보도국의 보도본부장이었다. 절대 잊으면 우리가 개돼져야 됩니다. 자, 제가 가끔 살펴보는 게 한국 기자협회인데요. 여기 보면 언론의 스크린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보여요. JTBC가 조국 사태로 뉴스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저희가 뉴스 비평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뉴스 브리핑을 여러분들은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막 한번 쫙 넣어드리죠. 자, 기자협회가 이런 걸 냈어요. 법무부에서 갑자기 뜬금없어서 여러분들은 이런 보도를 보시고도 뭔 소린가, 왜 개가 짖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원래 이 기자협회가 상당히 전투적인 조직이었어요. 물론 기자들이 엘리트 의식에 팽배돼 있고 재수없죠. 한마디로 잘난치 하니까. 근데 이 70년대 언론 탄압이 극심하던 시절에 나름대로 최소한의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한국기자협회예요. 그나마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는 세월호 때나 이명박근혜 정권 때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기 때문에 상당히 어영화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보수적이고 기득권의 이른바 동호회 조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자협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웬만한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있는 언론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고발뉴스는 아무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법무부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취재를 얘들은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협회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기자실을 없애려고 했잖아요.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그때 기자협회가 반대했어요. 왜 기자실을 없애냐고. 근데 저는 찬성했습니다. 기자실을 없애야죠. 기자가 진짜 기자로서 대우받고 기레기의 손가락질 안 받으려면 기자실에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정부의 비밀주의, 정보 공개를 통한 취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 각오해야죠. 그래야만
정부도 더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가질 수가 있겠죠. 현재 기자실을 통해서 각 정부 부처들이 기자와 한몸으로 뒹굴면서 권력화되어 있는데 청와대에서 공무원들 야단치려고 그러면 언론이 청와대를 뒤통수 때려버려요. 그럼 개혁 못하는 거예요. 법무부의 개혁 의도를 언론 통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바로 기자들과 우리 일반 시민들의 시각차, 온도 차이입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PD 협회보라는 게 있어요. PD들이 주간으로 내는 위클리 페이퍼인데 인터넷에서는 온라인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 보면 또 다 나와요. KBS 직원 독도 추락 헬기 영상 일부만 제공한 것 부분, 요거는 제가 잠시 뒤에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요거 하나 있네. 반민특위 다큐를 제작 중단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EBS 현 부사장이 해임됐다. 요게 그렇게 힘들어요. 요런 아주 작고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힘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발뉴스 TV. 지난주에 여의도와 광화문 다녀온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대통령 7시간 티저가 공개되어 있어요. 19만 분이 봐주고 계신데요. 여기 또 내려가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시 보셔도 좋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1만 7천 명 돌파하고 있고요.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활성화 사카사카 돼 있으셔야 생방송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 알려드리면서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8,000명 넘는 분들 시청하고 계신데요. 자, 네 꼭지를 오늘 해야 되는데 한 꼭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잠시 목 좀 축이고요. 줄리님 미국에서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종이에 이게 사카사카시 있어야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카사카. 네. 예고편 한번 보세요. 예고편 두 가지인데요. 이왕이면 다음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서 대통령 7시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딱 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통령의 7시간 딱 검색을 하시면 네, 현재 개봉 예정 영화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현재 무려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겨울왕국 2를 앞당겼네요. 네, 앞섰네요. 네. 이 사건 자체가 왜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끝까지 파헤쳐달라고요. 뭐 했니? 댓글들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어요. 대통령 7시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네이버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고편이 나와 있고요. 예고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그림 너무 감사한 그 세계적인 화가시죠. 이세연 작가라고 계세요. 이세연 작가 어떤 분인지 모르신다고요? 알려드려야지. 이 영국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홍대 나와서 이세연 작가 딱 쳐볼게요. 요 분입니다. 제가 정말 팬이에요, 팬. 정말 좋아하는 작가신데 이분이 빨갛게 산수화를 그리세요. 오, 특이하죠? 그래서 이름하여 붉은 산수라고 불려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심지어 가격이 무척 비쌉니다. 서영화가 이세연 작가님의 붉은 산수를 저희가 촬영했어요. 대통령 7시간에 이미지 컷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아직 언론에 제대로 많이 공개되지 않은
세월호와 관련된 그림도 그리셨어요. 이렇게 시대의 아픔과도 함께하는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신데 그분이 세월호 이후에 그런 충격적인 심상, 찢겨진 대한민국의 아픔 이런 것들을 그린 또 붉은 산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 등 중에 일부를 저희가 촬영해서 이번 영화에 삽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작품 중에 일부라서 혹시 저희가 좀 결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되고요. 14일 날 개봉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예매하기에 들어갔더니 극장이 응?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폭주하나 보다. 예매하기. 네, 여긴 되네요. 전체 극장이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말도 안 되지. 종로구에 에무 시네마? 뭐야? 보니까 11월 20일. 요거는 14일 날 저희 개봉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에무 시네마에서 하루 종일 저희가 만든 영화를 뭐 김광석 다이빙벨부터 쭉 틀고 저녁에 제 강좌를 이렇게 개설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미리 그 다음 주 티켓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극장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요날쯤 14일 개봉이니까 한 10일쯤 극장이 한 100개 정도 아마 공개가 될 거예요. 발표가. 그때 예매하시면 됩니다. 한 군데 극장만 지금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셔서 글을 올리셨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도 당연히 공개를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다 무상으로 풀 건데요. 어, 그렇게 하면 또 안 보시더라고요. 극장이 갖는 힘이 있어요. 극장을 통해서 어, 이렇게 유통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극장을 통해서 그리고 IPTV나 포탈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 진행을 해볼까요? 아이고,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셔서 반갑고 저도 감동입니다. 계곡본에서 단체 관람 신청을 추진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근사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어, 만약에 여의도에서 토요일 날 집회를 하면 여의도의 CGV에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IFC 몰이 있는데 그 지하에 모든 관을 다 동시에 이를테면 오후 2시에 대통령 7시간만 상영할 수 있대요. 그러면 1030석 정도가 나오는데 한 5개 정도 관에서 하나 둘 셋 해서 대통령 7시간이 같이 1000명을 상대로 상영이 되고 딱 끝나서 바로 뜨거운 가슴으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면 근사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장소가 정해지면 시사타파 TV 이 대표님, 개총수님이랑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통보를 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대통령 7시간 보시면 황당하실 거예요. 아, 진짜 저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구나. 언론들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기대기구나. 아,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어야겠구나. 이 여세로 내년 총선까지 도움이 되는 그런 불쏘시개로 쓰였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